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컨텐츠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조금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괴담 혹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진에 대한 부분이 함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잔상이 오래 남고 좀 무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공간은 멕시코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함께 안내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과달라하라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수도권의 북쪽으로 가보게 되면 1848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이죠. 1848년 지어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수원으로 있었던 곳이고 산미구엘 델른이라고 부르는 구의 시립병원 옆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제목과도 함께 적혀있는 산타폴라 공동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공동묘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일반적인 공동묘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좀 유명한 멕시코 건축가였던 이름 마누엘 고메즈 바라라는 사람이 아예 그 디자인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묘지만 몰려있는 그런 공동묘지라기보다는 약간의 건축 양식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박물관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건축의 아름다움과 혹은 근처에 있는 박물관 때문에 온다라는 그 이유보다는 산타폴라 공동묘지가 유명해진 이유들이 조금 있습니다. 오래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괴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괴담류에는 뭔가 좀 좋은 괴담도 있고 우리가 느낄 때 무서운 괴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이 좀 많이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내용을 전달하기 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을 수 있고 뭔가 가보고 싶다라고 느껴질 만한 괴담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산타폴라 공동묘지에는 한 해적이 묻혀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태평양에서 약탈을 했던 해적이었는데 그 약탈을 하다가 아들을 낳게 됐고 그 아들을 보면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과달라하라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 어딘가에 자신이 약탈을 했던, 사람을 죽이고 하며 약탈을 했던 금과 보석을 숨겼는데 자기가 과거에 약탈을 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그 얘기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타폴라에 묻혀있는 그 해적의 묘지 앞에 와서 되게 진실되고 뭔가 독실한 사람이 와 자정에 영혼을 위해 묵주 기도를 해주면 그 영혼이 나타나서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서 자정이 되면 그 해적의 무덤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진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뭐 한번 가보면 어떻게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렇게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전설 말고도 정말 무서운 괴담들도 존재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괴담입니다. 이 산타폴라의 무덤에 실제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어린 소년의 이제 한 무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무덤이 조금 무섭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어렸을 적에 되게 어린 나이에 대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다 보니까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고 산티아고의 어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 중 하나님의 동상을 이제 석상이겠죠? 그걸 가져와 자고 있는 동안 자신의 아이 배 위에 올려두었는데 산티아고가 깨어나서 그 상을 집어 던지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하나님도 걸릴 거다. 그리고 만약에 걸리게 되면 누가 하나님 치료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라는 이야기에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그날 밤 더 아파지는 게 시작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병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원용 침대 시트와 함께 이동이 돼 있었고 그
그리고 그 침대 시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 나무에 매달려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그 이후 산타플라 공동묘지의 밤에 가보면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한 소년이 보인다라는 괴담들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그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뭔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흉가 탐험, 흉가 체험이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리고 심령 탐사를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 나무에 또 하나의 전설이 그리고 괴담이 또 붙어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 과달라하라에 이상할 정도로 동물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그냥 죽어간 게 아니라 어딘가 물어뜯긴 흔적 그리고 피가 전부 빨려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말라있는 형태였던 거죠. 피가 다 뜯긴 상태. 처음에는 뭔가 동물들 가축들로 시작을 하다가 그게 다 끝나고 사람들이 숨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어린아이들부터 점점점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뱀파이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당시에 이 과달라하라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경단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뱀파이어 사냥을 했는데 당시에 뭔가 용의자처럼 보이는 가장 흡혈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남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뱀파이어를 죽이는 규칙에 따라 심장을 찌르고 죽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산타폴라 공동묘지 가장 큰 석판입니다. 지금 옆에 살짝 보이실 것 같은데 저 나무 옆 석판에다가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실제 묘지의 사진입니다. 뱀파이어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뱀파이어의 무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일 발생하면 뭐 괜한 사람을 죽이게 된 거니까. 하지만 그때 그 사망 이후에 더 이상 공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죠. 우리는 뱀파이어를 죽였다. 근데 되게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1800년대에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나무가 아까 얘기한 산티아고가 사망한 나무입니다. 갑자기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무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했고 이 나무에선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거기서 핏물 같은 게 떨어졌고 나뭇잎조차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붉은 잔류물들이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고름처럼 그렇게 남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가 점점 지금 보시다시피 석판 쪽으로 향하게 됐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석판의 모양이 많이 깨졌을 겁니다. 이 석판을 부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산타폴라 공동묘지에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나무를 이제 뱀파이어가 조종하고 있고 저렇게 해서 만약에 석판이 깨지면 뱀파이어가 다시 이 현대 세상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다시 시민에게 복수를 할 거다라고 이쪽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괴담입니다. 진짜일지 아닐지는 1800년대이기 때문에 기록상 남아있는 게 없고 다만 뱀파이어의 무덤이라고 적혀있고 실제 나무가 자라서 석판을 깨고 있다는 정도만 진실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 이외에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심령, 이상한 현상을 찾게 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산타폴라 공동묘지가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부터 함께 볼 영상은 2015년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스트 헌터라고 부르겠죠. 고스트 헌터가 카메라와 EVP가 장착된 레코더를 들고 무덤을 찾아가는, 제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특별한 걸 찾는, 비범한 걸 넘어선다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서프라이즈 같은 걸 수도 있고 옛날로 따지면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런 거가 비슷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산타폴라 공동묘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위치가 어디 있고 어떤 곳이다.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석관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석관과 관련되어 있는 한 사람의 진술이 시작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죠. 이유는 이겁니다. 이곳에 어린 아이의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인터뷰가 나오게 되고 당시 이 프로그램의 탐사대원들은 카메라, 그 EVP라고 부르는 저주파음, 어떻게 보면 귀신의 목소리가 녹음된다라는 레코더를 들고 하루 종일 촬영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당시에 녹음됐던 그 귀신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guno que descarga en eche la voz de está tocando.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촬영되어 있는 이 현장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EVP에 녹음된 목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음파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건 분명히 이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언어로서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이거에 대해서 번역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번역은 이 내용입니다. 이봐, 너는 지금 내 무덤과 나를 본 거야. 나를 봤으니까 이제 나한테 초콜릿 한 개만 줄래? 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이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escuche la voz que está jugando. 이게 이제 초콜릿이란 얘기죠. 네, 이 이야기가 녹음이 실제로 됐던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건지 그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곳입니다.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멕시코의 할리스코주의 주도이자 수도였던 과달라하라,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곳에 아주 큰 폭풍이, 엄청난 폭풍,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집에 한 젊은 부부가 1살 정도 된 소년을 이제 침대에 눕히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그나시오 토레스 알타미나로라고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당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칭으로 이름을 나치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나치토의 저주라고도 불려있기도 하고요. 나치토의 영혼이라고도 불려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름은 알타미나로입니다. 나치토는 태어났을 때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어두운 걸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에 항상 침실 안에는 뭔가 조명이 달린 기름 램프 있죠. 기름 램프 횃불을 항상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열어둔 채 잠을 청해야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1882년 5월 24일 어마어마한 폭풍이 과달라라를 강타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있던 그 나치토의 방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들어왔고 횃불이 꺼집니다. 기름램프가 꺼지게 됐고 다음날 아침 나치토의 어머니가 뭔가 방에 들어가는데 이상한 공기를 느끼게 됐고 뭔가 일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에 아들 침대로 가봤더니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이미 사망한 아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자체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어두운 밤에 굉장히 불이 다 꺼지고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심정지가 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안타깝게 야유었던 거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고요. 장례식은 베들레헴의 전당에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황에서 나오신 분들이 함께 해주며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루머들이 하나씩 서서히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루머가 뭐였냐면 나치토가 심장이 터졌답니다. 그 심장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그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뱀파이어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장을 터뜨렸다. 뭐 이런 루머도 나왔고 더불어 나치토의 죽음은 뭐 악마가 그랬다. 혹은 뭐 저주의 결과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루머가 나타난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치토가 당시 그 공동묘지에 묻히게 됐는데 묻히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묻히고 다음날 관리인이 지나가다가 본 장면이었는데 관이 그대로 꺼내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묻혀있던 곳에서 흙이 다 퍼진 상태로 관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멍도 그대로 다 있는 상태지만 관만 나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첫 번째를 봤을 때 관리인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누가 장난을 쳤나? 라는 느낌에 부모한테 알려서 좋을 건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가 다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만들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또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10일간 연속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당시에 뭔가 이상해서 일단 부모에게도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함께 미사를 주관했던 신부님께도 얘기를 했던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그 교황청에다 문의까지 해봤는데 교황청에서 나온 답변은 아이가 아마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 그럴 것이다. 아이가 직접 꺼낼 확률이 있으니 확인을 좀 해봐라. 라는 이야기에 답변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도 외국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이후에 관리인과 더불어 나치토의 부모님이 함께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보게 되는데 되게 이상한 일들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풍선입니다. 뭐 어디서는 뭐 노란 풍선이다 뭐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고 풍선이 뭔가 떠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풍선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그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진 않고 마치 누군가 잡고서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 근데 그 높이가 누가 봐도 3, 4피트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는 점.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풍선이 왔다 갔다를 몇 번 했을 때 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무언가 이상한 빛이 보였다. 그 이상한 빛이 크게 한번 반짝이고 나서 관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부모님도 아이가 꺼낸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누가 도구를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 같은 모습, 빛 이런 게 나와서 아이가 안에 들어가기 싫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땅 밑에 들어가면 영원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싫어했던 나치토가 자꾸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무덤을 밖으로 빼게 됩니다. 해결책은 이제 석관을 만들어서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낮에 언제든 햇빛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아니면 달빛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양쪽에 큰 4개의 기둥이 있는데요. 밤에는 이곳에 불이 밝혀진다라고 합니다. 이 이후 사람들은 나치토의 영혼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고 이때 4월 30일 멕시코의 어린이날입니다. 그때 혹은 크리스마스 같은 때 장난감을 많이 갖고 와 이렇게 선물로 남겨놓는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너무 많은 선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물을 따로 처리할 방법이 없고 뭐 주인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덤 관리, 그러니까 산타폴라 공동묘지는 이 물건들을 지역 병원에 기부하거나 혹은 아픈 아이들에게 따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무덤에 있는 나치토는 그 무덤 속에서 계속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자, 그리고 그 목소리까지 우리에게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좀 사진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 묘지 근처에 어린아이의 사진들이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형상 자체 같은 것들, 사람의 형상 같은 게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나치토다 혹은 뭐 다른 귀신, 다른 영혼들도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런 추측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가서 촬영을 하며 찍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좀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도 알리고 그리고 더불어 선물도 뭐 이렇게 주게 되면 되게 좋은 의미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가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프로입니다. 음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저와 지금까지 컨텐츠를 진행하시면서 기억하시겠지만 어느 신문에 기사가 깔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무조건 뭐 썬지라고 적혀있다고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아니라 타블로이드 신문, 그러니까 찌라시가 많이 나오는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용할 땐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미스테리물 같은 것들이 방영될 때 대한민국과 다르게 외국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시간여행자 콘텐츠를 진행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다 픽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에 끝날 때도 픽션, 대본, 작가 이런 얘기가 붙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궁금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리고 접속을 해봤습니다. 실제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어서요. 확인해본 결과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은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서 케이블,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시는 뭐 셋탑박스에 있는 케이블 중에 잘 안 보는 채널에서 만들어지는 뭐 심령탐사대 이런 프로그램처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프로그램에 뭐 예를 들면 연예인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뭐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에게 빙의해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도 보셨을 텐데, 공중파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프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를 진행하는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자극적인 내용과 호기심적인 내용들만을 많이 전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찌라시를 얘기한다라는 부분 하나만으로 이곳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나치도 언제 죽었지? 라는 부분입니다. 죽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탄생 날짜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멕시코 자료를 다 찾아보고 외국 자료도 전부 다 찾아봤는데 나이가 다 다릅니다. 어느 곳에서는 10살 미만, 어느 곳에서는 4살에서 5살, 어떤 곳은 2살, 어떤 곳은 1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죠. 근데 다만 나이가 1살이면 그리고 2살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뭐 멕시코어를 모른다는 가정을 깔아도 지금 들으시는 이 멘트는 누가 봐도 애기가 할 수 있는 말의 억양과 톤은 아닙니다. 분명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성대가
혹은 입 모양, 구강 구조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신생아 입장에서 저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살, 2살이면 풍선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었거든요.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로 공개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나치토의 사진입니다. 나치토는 유아였습니다. 유아의 시절에 사망했고 실제 사망 연도,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 연도 자체도 아까 여러분 보신 1882년이었지만 실제 태어난 해는 1881년이었습니다. 즉 1살짜리 아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2살이겠지만 어쨌든 1살짜리 아이인데 1살짜리 아이가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 저희도 모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걸 또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생 1881년 5월생입니다. 더불어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얘기인데 저런 음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이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살짜리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 어느 곳에는 4살에서 5살,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10살 미만이라는 이야기의 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날짜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사진에 대한 증거물이 있는 자료로는 81년 출생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과거와 지금의 글자의 내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분명 기름 램프를 넣어서 방에 항상 두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름 램프는요, 일반적인 양초가 아닙니다. 기름 램프는 기름이 들어있고 홀 같은 걸로 막아놓고 그 안에 불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기름 램프는 바람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즉 기름 램프가 방 안에서 있는 상태에 바람이 얼마나 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황상 얘기했을 때 기름 램프가 꺼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기름 램프가 떨어져서 거기서 불이 났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나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기름 램프가 양초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양초면 꺼지니까 말이죠. 물론 무엇을 믿느냐 아니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타폴라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명한 관광지가 된 이유, 그리고 그렇게 이어가게 된 이유.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산타폴라의 저주, 산타폴라의 나치토의 무덤,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현재까지도 유명 장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믿으실 땐 난 저거 진짜라고 믿어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정말 이상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답입니다. 그게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이로 미스테리 극장을 진행하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